김진수의 서프기어는 주관적 의견이 포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핑 문화에 정답은 없으며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의 정보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의 서프기어 지금 시작합니다. 큐! 안녕하세요, 서프기어의 김진수입니다. 비시즌에 너무 할 일이 없어서 서핑 용품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 여러가지 서핑 장비들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만들려고, 첫 번째 시간 소개시켜드릴 장비는 서핑 전용 헬멧입니다. 가스, 뭐라고 여러가지 발음으로 불리는, 저는 가스와 게스의 중간 정도의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 헬멧을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이 브랜드는 호주 브랜드예요. 호주에서 시작한 브랜드고, 수상 레저용 헬멧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서핑용 헬멧으로 나온 제품은 세계적으로도 이 제품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 제품이 유일한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하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모르는 종류의 헬멧이 있을 수도 있는데, 서핑용이라는 어떤 그 카테고리 안에서 헬멧은 이 제품이 가장 많은 인지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제품밖에 없다고 알고 있어요. 우리가 주로 접하는 영상들이나 서핑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미지들에서 헬멧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물에서 하는 스포츠고, 바다에 어떤 특별한 장애물이 있는 곳에서 하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헬멧이 과연 필요할까라는 의문을 많이 가지시는데, 정답은 필요할 수도 있다. 필요할 수도 있다로 애매하게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핑 스쿨을 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서핑 사고를 만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사고가 충돌이죠. 제가 강습을 진행할 때도 그렇고, 손님들에게 안내를 드릴 때도 안전에 대한 부분을 매번 설명을 드리고,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충돌입니다. 충돌은 타인과의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장애물과의 충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가장 가까이에 떠있는 무언가, 아마도 여러분의 서핑보드가 될 것이고, 물론 타인의 보드와 충돌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상당수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어느 분들이 필요한가, 누구에게 필요한가에 대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서핑하시다가 자신의 보드에 머리를 부딪혀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대체로 서핑보드는 파이버글라스의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도가 아주 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부딪힌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지만, 문제는 핀이에요. 서핑보드 핀. 머리를 스치게 되는 경우는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사고가 생기기도 합니다. 사이트나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엄청 화려하고 그런 요즘 스타일의 브랜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꾸준히 헬멧만 만들어 오는 회사인데, 제가 이 한국에서 총판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수입상과도 얘기를 할 때 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 제품은 유행을 타는 제품이 아니다. 이게 어떤 패션 액세서리 같은 개념의 제품이 아니라 기본적인 필수 액세서리. 이 가스 브랜드는 수상 레저 쪽에서는 아주 오래된 브랜드로 알려져 있고, 카누, 카약, 그 다음에 이제 요트 같은 종목에서도 이 본 헬멧을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나 요트 같은 종목은 돛이세요, 돛. 큰 쐐기둥에 묶여있는 이 돛을 많이 이렇게 핸들링을 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게 회전을 갑자기 해서 부딪힌다거나 하는 사고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의 헬멧들도 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서핑 전용으로 나온 헬멧이에요. 그러니까 범용 수상 레저용 헬멧도 제작이 되고, 그리고 서핑만을 위해서 따로 또 제작이 되는 헬멧이 있는데, 서프 컨버터블, 컨버티블이냐? 미국 발음으로 있어요. 미국에 갔다 온 적이 없기 때문에 발음은 한국식 발음을 하겠습니다. 서퍼스 초이스라고 써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서핑 전용 헬멧, SFC라고 써있는 이 제품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합니다. 서핑용 헬멧이 두 종류가 나옵니다. 똑같이 생긴 몰드에 앞쪽이 네오프렌으로 되어 있는 소재의 헬멧이 있고,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헬멧은 앞쪽이 스펀지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오프렌보다는 이 스펀지 소재가 조금 더 안전성에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제품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가스에서는 여러 가지 헬멧이 나오는데요. 지금 보시는 헬멧 색깔 되게 아름다운 색깔인데, 앞쪽이 이렇게 완전히 플라스틱 몰드로 막혀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브랜드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인데, 범용 수상 레저용 헬멧입니다. GEDI, 제다이? 어떤 발음으로 제가 읽어야 될지 자세히 알 수가 없는데, 카누를 타신다거나 요트를 하신다거나 여러 가지 용도의 수상 레저에 적합하게 나온 헬멧이고, 물론 서핑 때도 쓰셔도 됩니다만, 서핑 전용 헬멧과는 확연히 무게의 차이나 쉘이죠. 이 껍데기 두께의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더 가볍고 물속에 빠지거나 뭐 예를 들어 덕다이브를 한다거나 했을 때는 좀 더 밀착력이 뛰어나고 가벼운 헬멧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을 보시면은 지금 제가 라지 사이즈로 포함되는 액세서리가 들어있고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스케이트보드나 뭐 스노보드를 탈 때 쓰는 헬멧과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들어보시면 아주 가벼워요. 매우 가벼운데 안쪽에 이렇게 좀 고밀도 폼으로 내부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안쪽에 스펀지가 아니라 충격 흡수에 뛰어난 고밀도 폼으로 내피가 이제 제작이 되어 있고, 그리고 바깥실은 아주 튼튼한 플라스틱 소재의 귀마개가 있는데, 귀마개 쪽을 보시면은 이게 열렸다 닫혔다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거 돌리면 이거 어려울까? 지금 이게 막혀 있는 상태고요. 살짝 돌리시면 자, 이렇게 열리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결정이 될 텐데, 막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유는 바람이 많이 불거나 귀로 물이 많이 유입되는 부분을 좀 어느 정도는 커버하기 위해서 이걸 열고 닫고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서핑은 밸런스를 매우 중요시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이 균형 잡는 데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도 되게 중요한 부분으로 고려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자, 아래는 일반적인 형태의 버클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턱끈은 부드러운 소재로 이렇게 100% 마감이 되어 있고요. 사이즈 조절은 간단하게 쭉쭉 당겨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이 이어 플랩, 이 귀마개는 탈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 떼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되게 귀찮게 되어 있는데 요 끝만 남기고 이 귀마개 부분을 완전히 제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여름철에 뭐 제가 착용을 해보니까 미관상 요 귀마개가 있는 것이 조금 더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이제 물 빠짐 구멍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물 빠짐 구멍이 들어있어요. 안쪽에는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도록 쿠션이 이렇게 둘레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안쪽에 들어있는 요 쿠션 부분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뜯어낼 수가 있고 다시 붙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디테일한 사이즈를 조정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도 부족한 부분, 예를 들어 사이즈가 내가 너무 옆장구라서 앞쪽이 좀 많이 남긴다 할 때는 포함되어 있는 요 추가적인 사이징 이 패드를 부착해서 사이즈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이제 요 위쪽에 있는 이 구멍들은 물빠짐이나 환기, 벤틸레이션이죠. 더울 때, 뭐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구멍인데, 겨울철에 바람이 많이 불거나 기온이 많이 낮은 경우에는 안쪽에 포함되어 있는 이 마개가 있습니다. 지금 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이제 잘라서 여기 안쪽에다가 마개를 막게 되면은 완전히 밀폐가 되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 제가 쓰는 헬멧인데요. 자, 요게 이제 안쪽에 지금 마개가 되어 있는 거고, 요거는 지금 마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이렇게 완전히 마개를 막아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 부분은 이렇게 좀 부드러운 소재의 폼으로 되어 있어서 무게를 최소화시키, 덕다이브 같은 그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기술들을 할 때 마찰을 좀 줄이기 위해서 물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서 나갈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사실 뭐 헬멧이기 때문에 특별히 엄청 테크니컬한 구조가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게예요. 무게. 물속에 빠졌을 때나 뭐 서핑을 할 때 이 자체가 부담이 없는 정도의 무게가 되어야 되는데, 직접 들어보시고 만져보시면 거의 이 무게감을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가벼운 헬멧입니다. 본 헬멧은 착용감도 뛰어나고 매우 가볍기 때문에 다른 운동을 할 때 사용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손님들이 계시는데요. 여기 매뉴얼에 미국말로 써있기는 한데, 어떠한 경우에도 수상레저, 이렇게 정해져 있는 종목이 아닌 경우에 이 헬멧을 쓰고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신다거나 뭐 오토바이를 타신다거나 스케이트보드를 타실 때 이 헬멧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서핑 전용 헬멧.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사이즈인데요. 서양인들의 골격에 맞추어져 있어요. 스노보드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시안핏이라고 부르는 제품들을 많이 선호들을 하십니다. 아직까지 현재는 이제 아시안핏이 별도로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서양인의 두상에 맞춰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얼굴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전형적인 한국인의 두상을 가지고, 이 옆쪽에 지금 머리카락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해골입니다. 이게 빡빡하게 튀어나와 있는 옆장구의 두상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라지 헬멧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머리 둘레를 재보면은 미디움 정도의 길이가 나오는데 저는 실제로 라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둘레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두상이 옆장구인지 앞장구인지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리 한국 사람이 앞장구라고 해도 제가 요 헬멧이 제가 직접 사이징을 한 헬멧이고 지금 이 라지 헬멧이 사이징을 하지 않은 순정 상태 헬멧입니다. 이 헬멧을 착용한 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 상태가 순정 상태 헬멧을 제가 착용을 한 상태인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직접 보여드리기가 어려운데 뒤쪽이 조금 남고요. 뒤쪽이 조금 남고 앞쪽은 충분히 붙어 있는데 지금 옆이 이쪽이 압박감이 있습니다. 꾹 하고 눌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잠깐 쓰는 것은 불편하지 않은데 아마도 1시간 이상 서핑을 하게 됐을 때는 뭐 두통이 온다거나 불편함이 느껴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만약에 엑스라지를 쓰게 되면은 그다음 1차적으로 자존심이 상처가 있게 되죠. 두 번째는 너무 많이 남아요. 지금 거의 이 정도 손이 통째로 다 들어갈 정도로 앞에가 남습니다. 그리고 엑스라지를 써도 옆쪽 해골이 눌리는 느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는 제가 어떻게 커스터마이징을 했는지 어떻게 사이징을 했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기존 판매 중인 라지는 사이징을 할 수 있는 이 패드가 안쪽에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가 다 둘러져 있어요. 지금 붙인 건가 그게? 아니요, 이거 원래 들어있는. 자, 요 패드 부분들이 들어있는데 요게 안쪽으로 이렇게 전체를 둘러싸게 되어 있어요. 엑스라지를 쓰고 싶지는 않아서 미디움은 안 들어갑니다. 제 머리에 들어가지 않아서 라지 사이즈를 선택을 했는데 요 부분을 제가 가공을 해요. 어떤 식으로 가공을 되게 간단합니다. 제 옆부분이 많이 낀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안쪽 이 옆면 부분을 과감하게 잘라냈어요. 잘라낸 거 보이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과감하게 잘라내고 나머지 부분만 밀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앞뒤 쪽으로 약간 남아요. 그리고 나도 지금 보시면 순정에는 없는 사이즈 패드가 안쪽에 한 겹이 더 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쪽 남는 거는 여기 지금 들어있는 요 사이즈 패드를 대서 앞쪽 남는 거를 보강을 했고 옆쪽에 빡빡한 부분은 뜯어내서 확보한 거예요. 자, 이 헬멧이 제가 직접 서핑을 할 때 쓰는 제 전용 헬멧입니다. 처음에 상당히 뭔가 좀 부끄러움과 어색함이 밀려오는데 숏보드를 타고 있어서 류씨가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보드를 이렇게 당기는 습관이 있는데 가끔씩 보드가 저한테 날아온다거나 또는 큰 와이프아웃을 당했을 때 보드 물 안에서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는데 머리에 몇 번 부딪힌 적이 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헬멧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장 많이 팔리는 사이즈는 미디움과 라지 사이즈고요. 일반적으로 여자분들은 미디움 사이즈를 쓰시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남자분들은 라지 사이즈를 쓰십니다. 본인이 두상이 특별히 크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X 라지 사이즈를 선택하시면 되고 충분히 사이징이 가능합니다. 저한테 오셔서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사이즈를 맞춰드릴 수가 있어요. 스몰 사이즈가 맞는 한국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자분들 중에 두 분이 차정화 양이 지금 스몰 사이즈를 쓰고 있어요. 가끔씩 아주 작은 두상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뭐 이 사이즈가 어디 바깥에 표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에 맞는 사이즈를 쓰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사이즈가 너무 작은 제품을 쓰게 되면은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핑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자, 제가 쓰는 헬멧을 보시면 위에 고프로가 달려 있습니다. 이 헬멧의 여러 가지 용도 중에 제가 이 헬멧을 사용하는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이 고프로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직접 서핑하는 영상을 가지고 계신가요? 잘 없으실 거예요. 보통 서핑은 바다에서 혼자서 오랫동안 떠 있고 그 오랜 시간 중에 몇 번의 라이딩이 나올지 사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촬영을 부탁하는 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서핑 영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고프로라는 이 좋은 장비가 있긴 하지만 보드 앞쪽에 붙이는 앵글 같은 경우에는 롱보드는 또 너무 멀어서 이 버튼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은 데다가 앵글이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고프로를 들고 타는 것은 패들링 때문에 어려울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난관에 부딪힐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머리 위에다 헬멧을 붙여봤는데 1인칭 시점에서의 파도 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상당히 독특한 앵글이 나오고 그리고 파도를 잘 타는 것처럼 나옵니다. 뭐 전문 용어로는 POV, 포인트 오브 뷰라고 하는 앵글의 개념인데 요 머리 위에 장착을 하시고 고프로를 달아주시고 촬영을 하시면 정말로 색다른 앵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촬영을 한 영상도 여러분 함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고프로를 장착할 수 있는 기본 이 마운트는 이 고프로 판매점에 가시면 쉽게 구할 수 있는 헬멧용 마운트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떨어질까 하는 우려 때문에 이 마운트와 헬멧에
드라이브로 나사를 박아서 안쪽에는 나사의 간섭이 없도록 짧은 나사를 사용해서 2번 고정을 한 형태고 한 번 더 떨어져 나가거나 문제가 생긴 적은 없어요. 고프로 4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즘 고프로에서 나오는 그 세션이라고 하는 좀 작은 장비를 사용한다면 무게감이나 이물감을 전혀 느끼지 않은 상태로 좋은 촬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모습을 촬영하는 것도 있지만 이걸 그냥 쓰고 들어가서 친구들이 타는 모습을 이렇게 쳐다만 봐도 찍어주실 수도 있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스노우보드 탈 때도 마찬가지고요. 헬멧을 선호하는 타입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 가스 헬멧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고프로 촬영 때문인데 롱보드가 좀 많이 날라오는 그런 스팟들에 갈 때는 반드시 이 헬멧을 착용을 하고 갑니다. 사람이 많은 스팟에서 심리적으로도 분명히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무게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그리고 겨울철에 후드 대용으로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후드를 쓰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싫어해요. 뭐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이 얼굴의 압박감이나 저는 또 턱 쪽에 앞관절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이 턱을 이렇게 강하게 조이는 그 후드를 쓰면은 하루 종일 턱이 불편해요. 음식을 먹기도 어려울 정도로 턱이 아픈 경우도 있는데 겨울철에 후드 대용으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획기적인 일인 것 같아요. 어제 25일날 크리스마스 때 제가 서핑을 할 때도 이 헬멧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 영하의 기온이 아닌 이상에는 헬멧으로 후드를 대체할 수 있다는 엄청나게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숏보더기 때문에 보드와 함께 물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덕다이브를 해서 파도를 피하게 되는데 분명히 헬멧이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의 덕다이브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헬멧이 있는 상태로 덕다이브를 할 때는 이 헬멧이 약간의 부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없는 상태보다는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덕다이브가 전혀 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아예 이것 때문에 불편해서 못하겠다 할 정도는 아니지만 분명히 착용을 한 이후의 덕다이브는 하지 않았을 때와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이저 같은 것들을 부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액세서리가 요거는 투명한 바이저인데 제가 따지는 않았는데 요거는 고프로를 부착할 수 있는 바이저라든지 이 나사 구멍이 있습니다. 이쪽에다가 바이저를 장착을 하게 되는데 이 바이저 같은 경우에는 햇볕을 가려주는 용도로 생각을 하셔도 되고 제트스키 같은 거를 탈 때는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이런 형태로 장착이 되기도 하고요. 좀 뜯진 않아요. 투명 창이죠. 투명 창. 이렇게 해서 앞에 오토바이 헬멧처럼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투명 창이 부가 액세서리로 판매가 되기도 합니다. 숙도에서 타시는 분들 대부분 이 헬멧을 사가신 분들인데 여자친구 선물용으로 서핑에 완벽하게 지금 적응을 하지 못한 여자친구가 있다라고 하시면 이 제품을 근데 사이즈 결정을 잘 하셔야 돼요. 어머 너 머리가 크니까 엑스라지 하시면 안 됩니다. 작년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프랑스 출신의 서핑 선수입니다. WS 서핑 프로 중에 제레미 플로레스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가 피지 그쪽 근처에서 서핑을 하다가 암초, 그러니까 리프 바닥에 얼굴을 크게 부딪혀서 이쪽 한쪽 머리를 크게 다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생사의 갈림길에 설 정도로 큰 부상을 당해서 잠시 휴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컴백 무대에서 이 가스 헬멧을 쓰고 나왔어요. 그리고 가스 헬멧을 쓴 상태로 그 대회의 챔피언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경기였는데 그래서 아직도 이 SFC 헬멧을 검색하시면 제레미 플레러스가 경기 당시에 착용을 한 장면의 사진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서핑은 여러 가지 충돌 사고에 노출이 되는 운동입니다. 가스 헬멧 정도 하나 잘 챙기셔서 앉아 서핑할 수 있기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요. 저희 스쿨에서 교육을 받는 미성년자의 경우는 반드시 이 헬멧을 착용을 시킵니다. 아이들을 가지신 부모님들은 미성년자들이 서핑을 할 때는 반드시 이 헬멧을 착용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참고로 보시면 그 호주의 서퍼 중에 세이버 노리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어린 선수입니다. 최근에 그 외국의 서핑 대회 초청돼서 나가기도 했는데 그 친구의 인스타그램을 보시면 늘 언제나 무조건 100% 헬멧을 착용을 하고 서핑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김진수의 서프 기어 끝나지 않는 이야기 한 2시간 정도 더 얘기할 수 있는데 도저히 편집이 되지 않고 집중을 아무도 하지 않을 것 같은 이유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헬멧 착용하시고 안전한 서핑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